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한국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 시간과 다르게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전통 문화들은 한국의 의례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의례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결혼식, 장례식, 제사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부부가 되는 의례죠. 그리고 장례식은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죠. 돌아가셨을 때 하는 의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3일 동안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는 이 돌아가신 분들이죠. 조상이라고 해서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일을 제사라고 해서, 보통 이 제사를 그 설날이나 추석 때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돌아가신 그 날에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특별한 생일. 여러분 좀 특이한 생일들도 있고 특별한 생일들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생일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있죠. 근데 여기 특별한 생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일 잔치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될 때 하는 잔치를 말하고, 돌잔치는 태어난 지 1년 됐을 때 하는 생일을 돌잔치라고 합니다. 그때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는 자리고, 이때 돌잡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돌잡이 행사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지, 어떤 일을 할지 알아보는 그런 행사가 되겠죠. 그리고 환갑잔치는 회갑이라고도 하는데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되겠죠. 그리고 칠수는 말 그대로 70번째 맞는 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생일이 언제 이 생일을 하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두 번째로 한국의 명절입니다. 한국에는 크게 4대 명절이 있죠.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이 있는데, 요즘에는 보통 설날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설날이죠. 설날은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명절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그날의 의미,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날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양력과 음력은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명절들은 대부분 다 음력이라는 것. 양력은 여기 몇 개 없습니다. 여기 한식 있죠. 그래서 여기 동지랑 2개 있는데 음력이라는 것들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떡국을 먹고, 그리고 세배를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하게 됩니다. 인사죠, 인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석인데,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이날은 그 한 해 농사가 잘 된 것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송편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제사를 봤었죠? 이런 것처럼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은 가장 첫 번째, 그 해의 첫 번째 시작하는 명절인데,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날, 보름달이 이런 동그란 달이 뜨는 첫 번째로 뜨는 달인데, 이날 오곡밥과 나물, 부럼을 먹게 됩니다. 다음은 한식이고, 한식은 양력입니다. 양력 4월 5일 아니면 6일인데, 이날은 불을 쓰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고 풍년을 기원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농사를 짓는 중간에 하는 지내는 명절이라서 풍년을 기원하게 되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기원하는 명절이죠. 그리고 이날은 그네뛰기나 씨름 등 여러 가지 민속 놀이도 즐기게 됩니다. 강릉 단오제가 이 단오라는 명절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지를 보시면,
동지는 이제 동지도 양력이죠. 12월 22일이나 23일입니다. 보통 이제 이날이 낮보다 밤이 가장 긴 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밤이 가장 많은 날이 되고 팥죽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절에. 다음은 이제 우리라는 문화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포함한 이제 공동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나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단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 예를 보시면 이제 우리 가족, 뭐 우리 회사, 뭐 우리 반, 뭐 우리 집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온돌인데요. 네, 온돌은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제 이 온돌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온돌을 거의 잘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옛날 난방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이제 온돌이라고 합니다. 자, 구조는 이제 아궁이, 이제 구들, 그리고 굴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궁이가 부엌에 있는데, 이 아궁이에 불을 떼면 이 뜨거운 기운들이 구들, 방 아래로, 집 아래로 들어가서 이 구들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이 되는 거고, 자, 굴뚝으로 이제 남은 연기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역할은 이제 여기도 있죠. 열기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 이 아궁이가 부엌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솥을 걸어서 밥을 짓거나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난방도 하고 요리도 만들고. 자, 요즘 시대에는 이제 요즘이죠. 요즘에는 이제 온돌을 거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돌 대신 온돌의 역할을 하는 이제 보일러를 이용해서 이제 이 난방을, 방을,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물이 방 바닥 아래를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뭐 난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집에서, 회사가 집에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건 이제 보일러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한복과 한옥입니다. 한복은 이제 한국의 전통 옷이고, 한옥은 한국의 전통 집을 말합니다. 먼저 이제 한복을 볼 건데요. 이 전통 옷이라고 돼 있죠. 한국의 전통 옷이고, 보통 이제 남자, 여자가 옷이 조금 다릅니다. 남자는 이제 바지를 입고 저고리를 입습니다. 바지는 이제 아래에 입는 옷이고, 저고리는 위에 입는 옷입니다. 여자도 이제 저고리를 입는데, 여자는 이제 바지 대신에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발에는 양말이 그때는 없었고, 이제 버선이라고 하는 양말 역할을 하는 이런 버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는 여기도 있지만 외출할 때, 이제 밖에 나갈 때 입는 웃옷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버선은 이제 발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의 전통집 한옥입니다. 그래서 이 기와집, 초가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종류가, 집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한옥의 종류가 두 가지고, 기와집은 이제 양반이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가집은 서민이 살던 집인데, 양반은 이제 그 조선시대에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양반이었고, 서민들은 일반 시민들, 일반 사람들이 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양반들은 기와집에서, 돈이 이제 좀 많이 없는 이제 서민들은 초가집에서 지냈고요. 이 차이점은 이 지붕이 다릅니다. 지붕의 재료가. 기와집은 이제 흙을 구워서 만든 이제 기와를 사용했고, 초가집은 그 농사를 짓고 이제 벼를 재배하고 남은 이제 볏짚을 사용해서 이제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대청마루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온돌과 좀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온돌은 이제 집의 난방, 따뜻하게 하는 역할이었는데, 대청마루는 이제 더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방과 방 사이에 깔아 놓았는데, 보통 이제 습기, 그리고 지열, 땅의 열이죠. 뜨거운 열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충이나 짐승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거주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청마루가 여기 있습니다. 대청마루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집이 좀 올라와 있죠, 위로. 방은 옆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청마루 뒤쪽이 좀 뚫려 있는 곳이 많아서 이제 문이 있거나 해서 이제 바람이 통해서 여름에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들은 여기 있지만 국경일, 세계인의 날, 성년의 날을 말하는데요. 절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은 우리가 그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 이제 그 한국 그 나라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정해놓은 날들을 우리가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축하하는 날들이죠. 보통 축하하는 일들이 있는 날들인데 5개가 있습니다. 네, 총 5개입니다. 그래서 5대 국경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3일절인데 여기 이렇게 숫자로 써놨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3일절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이건 좀 쉽습니다. 3하고 1이죠. 3일이라서 날짜는 이제 이 국경일의 날짜는 3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여 한국인들이 독립선언한 날, 독립만세 운동을 한 날을 기념해서 이제 정한 날이 이제 3일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경일을 기억하실 때 이 국경일의 이름, 그리고 날짜, 그리고 의미, 이 날의 의미, 이 날의 뜻이죠. 이거 3가지를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7월 17일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광복절이고 이제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날은 이제 음력이 아니라 명절과 다르게 음력이 아니라 다 양력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8월 15일이고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4번째죠. 개천절이고 10월 3일입니다. 이 개천절은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죠. 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고조선을 이제 세운 사람은 이 당군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글날이 있는데 한글날은 이제 10월 9일입니다. 이 날 이름처럼 이제 한글이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이제 반포라는 게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 만들어서 알린 것을 말합니다. 반포한 날을 이제 기념하는 것을 이제 한글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경일은 나중에 이제 한국 사회 이해 쪽에도 나오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날이 되는데 이제 매년 5월 20일이 이제 세계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은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정해진 날이라서 한국에 온 이민자와 한국인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날의 날짜, 그리고 그 날 이름, 그리고 이 목적을 알고 계셔야겠죠. 다음은 이제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은 말 그대로 이제 어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여기 과거에는 이제 남자는 이제 상투,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상투를 이렇게 올립니다. 상투를 올리고 여자는 이제 비녀, 이런 긴 막대 같은 것을 이제 머리에 이제 끼우는 거죠. 꽂는 관례와 계례, 의식을 통해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년의 날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어른. 그리고 현대, 요즘에는 이제 매년 5월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세 번째 일요일에, 세 번째 월요일이죠. 세 번째 월요일에 만 19세가 되는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요즘에는 이제 술을 마시거나 흡연,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결혼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개통, 그리고 사업자 등록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의 절기를 말하는데 이 절기는 이 1년을 24개의 단위로 나누어 놓은 것을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기라고 합니다. 여기도 있죠?
24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맞게 이제 나눈 거라서 이거 절기를 보고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뭐 날씨가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입춘, 뭐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춘은 이제 춘이 들어가면 이제 봄입니다. 그리고 하가 들어가면 이제 여름이 되고 춘은 가을, 뭐 동지는 이제 아까 우리 했었죠. 네, 겨울 쪽이 되겠죠. 그래서 절기 풍습이 있는데 그 절기마다 이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춘에는 이렇게 입춘대길을 써서 대문에 붙이고 동지에는 팥죽을 먹고 뭐 이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는 이제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한국에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인정해주는 이런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이제 16개가 이제 책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뭐 좋겠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좀 가보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이런 문화유산들은 기억하시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니까 그냥 뭐 길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관심 있는 것들 중에서 한 4가지? 4가지 정도는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석굴암과 불국사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문화유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1995년에 등재가 됐고 경상북도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불교 사찰 절입니다. 절입니다. 여기 석굴암 불국사죠. 불국사가 여러분 절 아시죠? 네, 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석굴암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석굴 사원인데 이것도 이제 인공적이라는 게 사람이 직접 이제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조각을 이제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 아셔야 되는 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이름과 그리고 설명을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종묘도 이제 유명합니다. 종묘는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의 신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왕과 왕비의 그 시신, 이 무덤은 없고 그분들을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라서 이 신이만 모셔놓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모든 것을 이제 다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옛날에 봤다 아니면 이건 내가 관심이 있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교육입니다. 한국 문화 중에서 교육인데 첫 번째는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말 그대로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자, 평생 동안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학교 교육을 많이 받는데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이제 뭐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어른들은 성인 교육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은.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학위 과정,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인정해주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수료, 나는 이 과정을 다 들었다라는 이제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이 평생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학도 있고 민간 평생교육기관도 있고 그리고 원격대학, 그리고 원격 평생교육기관도 있습니다. 보통 원격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평생교육에서 좀 인기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실용학문,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학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기술이나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사람들이 배우는데 이게 인기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인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 그리고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국적을 취득할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국적 취득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육을 받고 기화용 종합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종합평가죠. 합격을 하면 이제 국적을 취득하기 좀 쉽죠. 그리고 기화 신청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서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민자 정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착 프로그램이죠. 정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 한국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죠. 아까도 했지만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조기 적응이라는 게 한국에 있고 초기,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을 이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다른 다문화 센터나 아니면 학교에 이제 오기 힘든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교사가 방문을 해서 한국 교육과 이제 아이들 학교 생활 그리고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이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언어 생활인데요.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는 생활인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사 표현 같은 것도 우리 만날 때 하는 인사들,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그리고 감사할 때, 그리고 사과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신 표현들일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국 사람들도 사용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요. 성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름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수라고 이제 이름을 말하면 앞에 있는 김이 성이고 이제 성은 이제 가족 이름이죠. 그리고 이름 뒤에 이제 일반 이름은 이제 뒤에 온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순서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가족 호칭인데요. 이 호칭은 이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아랫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부를 때는 보통 이름을 부릅니다. 가족들끼리. 그리고 윗사람, 우리 가족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는 이제 호칭, 가족 호칭을 사용합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언니, 오빠 이런 호칭을 사용해요. 그리고 줄임말도 이제 요즘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이제 단어나 구절을 짧게 줄여서 간단하게 만든 말을 말하는데요. 여기 예를 보시면 이제 비빔냉면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글자들을 가져와서 이제 비냉이라고 이야기하죠. 치킨하고 맥주 같은 경우도 이제 치맥 이렇게 짧게 줄여서 줄임말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모티콘도 요즘에는 이제 휴대전화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모티콘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모티콘의 용도는 감정과 기분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좀 쉽게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모티콘들은 그림도 있지만 이렇게 글자나 이런 문자로 나의 기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별로 사용하는 이모티콘도 좀 다르죠. 한국은 이제 웃을 때 이제 이렇게 눈웃음이 되지만 어떤 나라들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봐서 웃는 모습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이모티콘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하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죠. 이 말과 관련된 한국 속담을 알아볼 건데요. 이 속담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훈이 담긴 표현들을 우리가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의 종류를 한 네 가지를 볼 건데, 여기 몇 가지 있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6개 정도 있는데, 여기 있는 표현들의 의미는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것, 그리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들, 이 속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 속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의 의례부터 이제 언어 생활까지 보통 한국 문화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내용들 한번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네, 어떤 것을 우리가 네, 같이 공부했는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책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